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향후 2년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지난 3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 주요 내용들을 보시면 해외 우려기관 규정과 관련해 흑연에 대해서 2026년 말까지 유예기간이 부과됐습니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을 대체하기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었다는 우려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보시면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 광물로 분류되면서 해외 우려기관에 대한 적용이 2년간 유예가 됐습니다. 이는 배터리에 착용된 흑연을 이 해외 우려기관에서 조달을 하더라도 2026년까지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 광물의 산전 방식도 새롭게 제시가 됐습니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 광물의 채굴이나 가공의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이나 미국과의 FTA 체결 국가에서 창출하면 적격 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지만 이번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는데요. 다만 이 역시도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에 기업들은 20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식들 먼저 첫 번째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한 매체의 단독 보도인데요.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정부가 주는 첨단 제조공산 이 세액공제 보조금을 조기에 전량 매각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미 6,768억 원으로 추상되고 있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보조금 가운데 상당분을 시장에 매각을 했는데요. 올 상반기 내에는 대부분도 팔아서 현금화에 나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AMPC를 권리를 매각하게 되는 것은 현금에 대한 창출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분기 전기차의 시장 수요 둔화 여파를 그대로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75.2% 영업이익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투자할 곳은 많은데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줄었기 때문에 조기 현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25일 컨퍼런스 콜에서도 역시나 투자 규모와 집행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시설 투자 집행을 줄일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IRA 폐지 카드를 꺼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AMPC 보조금의 조기 현금화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만약에 트럼프 재선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IRA 축소나 변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AMPC 권리와 관련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LG에너지솔루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의 지분 66%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투자 금액은 무려 1조 3천억 원인데요. 독자적인 자율주행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정면 돌파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대차그룹 3사가 모셔널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파트너사 앱티브의 보유 지분 일부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유상증자와 지분 매입이 이달 중에 마무리되면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모셔널의 지분은 50%에서 66.8%로 늘어나고 모셔널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현대차그룹의 전체 유상증자 규모는 6,630억 원이고요. 유상증자로 현대차그룹의 모셔널 지분율은 기존 50%에서 55.8%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은 앱티브의 지분 11%를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이 모셔널은 현대차그룹과 미국 자율주행 업체 앱티브가 2020년 설립한 자율주행의 합작법인입니다. 앱티브는 2015년에 완전 자율주행차로 미국 대륙을 횡단했고요. 2016년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로보택시 시범 사업을 펼치는 등 기술력을 입증해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로보택시를 상용화했기 때문에 10만 회 이상 주문을 달성하기도 했었고요. 앞서서 오는 8월쯤에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라는 테슬라의 발표가 있기도 했었죠. 결국에는 글로벌 빅테크 간의 자율주행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현대차 그룹주들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뿐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현대오토에버 대부분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지난주에 또 상승세를 타기도 했었는데요.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메가딜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한국타이완테크놀로지가 1조 7,330억 원을 투입해서 세계 2위 차량 열관리 공조업체인 한온시스템 경영권을 인수합니다. 타이오에서 차량 열관리를 아우르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인수 절차가 완료됐을 때 한국엔컴퍼니의 재계그룹 순위도 40위권에서 30위권으로 크게 뛰어오르게 됩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3일 이사회를 열어 사모펀드 운영사 한엔컴퍼니의 한온시스템 보유지분 25%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 12.2%를 1조 7,33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는데요. 한엔컴퍼니와 한온시스템 투자 MOU도 함께 체결이 됐습니다. 지분 인수 절차를 완료했을 때 한국엔컴퍼니는 이제 한온시스템의 지분 50.53%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고요. 이번 추가 지분 인수를 포함했을 때 한온시스템 인수에 2조 8천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10년 전부터 전기차 시대에 공을 들였던 조현범 회장의 미래성장 전략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인데요. 조현범 회장은 2014년 한온시스템의 최초 지분을 인수했을 때 당시에 타이어와 차량 열관리 시스템이 결합한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한 바가 있습니다. 10년간 한온시스템의 기술력이나 경영 전략, 기업 문화까지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이번에 대한 이런 인수가 이뤄졌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한국엔컴퍼니 그룹은 이르면 올해 말까지 모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가 완료된다면 이 글로벌 자산 총액은 현재 약 16조 원에서 26조 원 규모로 성장한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한온시스템 지난주 금요일 마감가도 급격하게 이유 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었는데 관련 정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국타이완테크놀로지 한온시스템 오늘장 정규장 흐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라인야후가 일본 내 포털에서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형 AI 플랫폼인 버텍스 AI를 활용해서 AI 검색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는데요. 현재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대해서 네이버의 재무 구조를 문제 삼자 라인야후가 모회사인 네이버 대신에 구글과 손을 잡은 대목입니다. 일단 라인야후는 이달부터 일부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검색 시 AI가 이 생성한 답변을 표시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 라인야후는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출자한 합작법인을 모회사로 둔 일본 내 핵심 IT 기업입니다. 사실상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그리고 개발권은 네이버가 갖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합작 당시의 경영권을 소프트뱅크에 주는 대신에 네이버 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라인야후의 구글과의 협업은 시너지가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 X를 일찌감치 개발을 했었고 또한 이 대화를 통해서 답변을 찾아주는 AI 검색 서비스 Q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라인야후 측에서는 계속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너지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갈등의 중심 속에 있는 네이버 한번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2050년부터 2051년 전력 수요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도 100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전력망에 대한 건설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나 주민 반대 등으로 전력망 건설 사업이 초기부터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국회에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이 제출됐지만 현재는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인데요. 업계나 이 정부 측에서는 전력망에 대한 확충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최대 전력이 100.8기가와트로 집계되면서 처음으로 100기가와트를 넘겼는데요. 전기 수요 피크를 의미하는 최대 전력 역시나 오늘 2051년에는 지난해의 2배가 넘는 202기가와트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신규 투자 그리고 전력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과 발전 비중도 상승 곡선을 그릴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을 기록했었는데요.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서 이 전력망의 구축 속도와도 연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6가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코 헤드라인이었습니다.